안녕하세요. 10월 21일 주식 봉봉입니다. 자, 관심 종목 올려드리기 전에 시장을 좀 보고 가겠습니다. 시장 상황이 매우 안 좋습니다. 자, 다우존스 말이죠. 자, 제가 박스권 흐름으로 움직일 공산이 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박스권 하단에 와 있습니다. 시장이. 자, 보시면 다 지우겠습니다. 다 지우고 보시면 시장이 지금 박스권 하단, 그죠? 자, 박스권 하단을, 자, 상단이 여기고요. 자, 상단이 여기고, 박스권 상단이 여기고, 하단이 여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박스권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저점을 깰 공산이 커요. 지금 시장이. 그죠? 여기가 깨면 좀 많이 힘들어집니다. 이 밑에까지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최저점이 여기인데요. 자, 여기 박스권 하단을 깨면 최저점 확인합니다. 여기 깨면은 하락장으로 가게 됩니다. 자, 여기 깨고 내려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이렇게 깨고 내려가면 여기서 반등이 나와도 여기가 저항이 되면서 하락 N자로 이래 빠질 공산이 큽니다. 그러면 여 밑에까지 내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도래될 수가 있다. 그래서 11월 달은 리스크 관리를 확실하게 해야 되고 종목 선택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수 없으면 이 밑에까지는 하락장이 오면 이 밑에까지 확인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래 되면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고요. 자, 나스닥.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전저점을 깨기 일보 직전입니다. 다음 주에 깨면은 그냥 이탈입니다. 이탈. 그래서 여기가 깨지면 똑같습니다. 여기도 여 밑에까지는 하락으로 가닥을 잡아버리면 예 많이 빠질 수가 있겠죠. 그죠? 여기 이 라인까지 이 라인 밑에 박스까지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는 저 하락장을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하락을 대비하고 있으셔야 될 것 같고 한 300포인트 빠져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 이 밑에까지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이 밑에까지 자, 그래서 특히 초보들은 종목 조심하시고 거래 대금 축소하셔야 되고요. 매매 대금 축소하시고 매매를 잠깐 쉬는 것도 좋고요. 저점이 잡히는 거를, 그죠? 바닥권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저점 깨고 바로 올라와야 됩니다. 다음 주에 저점 깨고 바로 올라와야 되는데 글쎄요. 자, 문제는 이제 유럽장이 깼어요. 전저점을 깬 상태입니다. 전저점을 여기를 깬 상태입니다. 자, 깨고 하락이 시작됐다는 소리입니다. 물론 미국장보다 더 저거 하니까, 그죠? 그래서 유럽장은 이 밑에까지 빠질 공산이 큽니다. 그래서 여기 저점 찍고 채 밑꼬리 여기 저점 찍고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한 이 정도 대충 뭐 어바웃으로 이렇게 잡아 놓을게요. 그래서 이렇게 빠질 공산이 크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똑같습니다. 독일이나 영국이나 똑같습니다. 여기도 깼습니다. 그래서 채 밑꼬리가 여기인데요. 여기를 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단 박스를 그려 놓고요. 유럽장은 뭐 어차피 다우존스 나스닥 따라가는 거라서 대충 뭐 이 정도 잡아 놓으면 되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일단 하락이 시작되면 하락 박스를 이렇게 잡고 하단으로 하락장을 대비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장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장은 저점을 깨봤어요. 그죠? 네, 제가 광동제약 올리고 나서 이틀 있다가 갭 하락으로, 그죠? 우리나라장 꼭 전쟁이 일어났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장은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2300, 그죠? 2350 여기까지 열어야 됩니다. 이 밑에 열어야 됩니다. 이 밑에까지 열어가 2300까지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는 여기 2350에서 이렇게 하단 박스를 그리고 하락을 대비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찍고 지지해갖고 여기서 지지해가지고 바닥 만들어서 올라오면 천만다행인데 글쎄요. 지금 이 밑에 요 밑에까지 빠져야 될 것 같은데 2900도 한번 깨야 되네. 골치 아프네. 2300은 무조건 한번 깨야 되네요. 2300을 한번 깨고 올라오는 게 좋습니다. 아사리 깰 것 같으면 빨리 빠져가지고 2300을 깨고 올라오는 게 좋고 아니면 무조건 2300을 기간에서 지지해주든지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한 2300에서 2000 최악의 경우 2800까지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뭐 하락을 염두에 뒀다가 안 빠지면 천만 다행이고 빠지면은 여러분들 리스크 관리가 자동으로 되니까요. 땡큐인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많이 빠지면 한 2000
2250 이까지 제가 크게 열어놓을게요. 예. 안 빠지면 최악의 경우는 생각해놔야 될게 정말 재수 없으면 한 이까지 빠질 수도 있다. 그러면 골치 아픕니다. 시장이 진짜 어렵게 이게 오면 안 돼요. 2250은 오면 안 된다. 그 되도록이면 2300을 지지하는 거를 바라봐야 되겠죠. 응원해야 되겠죠.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하락을 안 하면 천만다행이고 하락장을 지금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빠졌을 때 충격이 없거든. 그죠? 맞죠? 그래서 이거는 요 밑에 요 빨간 박스 요 하나 걸어 있죠. 그죠? 740 정도에서 이 밑에까지 720까지 일어나야 되겠네. 이것도 많게는 700까지는 좀 그렇고 700까지 빠지면 머리 아프다. 그래서 한 720 정도까지는 열어야 됩니다. 이거 대충 어바웃으로 해놓을게요. 이거는 뭐 안 빠지면 천만다행이니까. 그죠? 그래서 한 이 정도는 빠져야 된다. 한 이 정도. 이 정도는 들어올 공산이 큽니다. 이렇게 봐야 뭐 몇 프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한 740 정도를 지지해주면 좋은데, 글쎄요. 제가 봤을 땐 740도 깨고 한 720, 재수 없으면 700까지 열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제가 러프하게 다 열어놓을게요, 그냥. 한 이 정도 예상해놓자. 안 빠지면 다행이고, 그죠? 길게, 안 오는 데까지 염두에 둡시다. 혹시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하락장을 준비해야 될 공산이 클 수도 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매매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매매 좀 쉬시거나 아니면 매매 되면 최소한 축소를 하시고 살살 하시고, 그리고 지금부터는 종목이 정말 중요합니다. 종목 선택을 잘못하면, 계좌가 작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락장 보셨잖아. 그죠?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보셨고, 금리 인하 때도 보셨고, 기타 등등 하락장 많이 보셨잖아. 코로나 사태 보신 분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코로나 사태까지는 아니죠. 코로나 사태는 몇십 년에 한번 오는 장입니다. 그런 폭락장은 진짜 경험하기 어려운 장입니다. 예. 자, 그리고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종목 3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4종목 하려고 하다가 뭐 시장도 안 좋은데 너무 많이 올려갖고 좀 그러니까, 그죠?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3종목. 시장이 빠져도 올라올 확률이 한 90% 있는 종목을 제가 선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다고 제가 올리는 종목 거의 다 올라갈 겁니다. 90% 확률 이상으로 오를 종목을 제가 선별하는데, 야 임마 이거 유튜브 보이기는 매일이 오른다 이렇게 몰빵하지 마세요. 절대로. 저번에 한국 화장품, 예? 한국 화장품 제조가 뭐 안 간다고 뭐 한 며칠 안 갔는데 뭐 왜 안 가는지 뭐 유튜브 보고 샀는데 가질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내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나중에 다 올라갔잖아요. 예? 하루 이틀 3일 뭐 한 일주일 정도 못 기다릴 것 같으면 그건 재료 보고 이야기했거든요. 재료를 보고, 그죠? 말씀을 드렸는 건데, 하여간 그래서 비중을 본인이 감내할 수 있는 금액만 들어가시라 책정을 하셔서, 근데 웬만하면 손절할 확률이 최소한 없는 걸로 제가 뽑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서 잘 하십시오. 그리고 손절은 제가 말씀 안 드리는데 세상 일은 모릅니다. 본인이 손절 꼭 잡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근데 손절 안 할 확률이 90% 이상인 종목을 제가 올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대성산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대성산업 같은 경우에는 뭐 가스 관련주입니다. 가스 관련주. 그래서 가스 관련주들을 제가 원유하고 가스 관련주를 한번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단기 과열로 한국석유가 3일차, 단기 과열 1, 2, 3, 3일차 올리고 4일차 뽑아 올려봤어요. 그래서 단기 과열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뭐 단기 과열은 지나고 나서 내가 올려드리려 했는데 시세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1, 2, 3 단기 과열 3일차에서 올려가지고 뽑아 올려봤어요. 그래서 이쪽 관련주들은 다시 조정 나올 때, 석유주하고 가스주는 조정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될 거 없고, 근데 그 중에서 대성산업은 지금 바닥에서 이제 출발했습니다. 이제 출발했기 때문에 올랐는 게 사실 없어요. 제가 한국석유 얼마 전에 영상을 올렸는 영상이 있습니다. 최바닥에서 여기 한국석유 직장인들이 저점에서 모으기 좋다, 이게 올랐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때 10,000원에서 9,500원 사이, 그죠? 이 밑으로는 바닥이기 때문에 올랐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모아도 좋다 했습니다. 좀 아쉽죠? 한국석유 원유 선물 빠지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래서 한국석유하고 똑같은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가 차트는 조금 다르지만 거의 비슷한 자리다. 그래서 만약에
중동 관련 이슈에서 중동 관련 전쟁 이슈 중에서 악재가 당분간 휴전을 하겠다 라고 하면 급락 좀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급락을 하면 이게 많이 빠질 수가 있어요. 그거를 대비해서 염두에 두시라는 겁니다. 많이 빠질 수도 있다는 거. 자, 그래서 대성산업 같은 경우는 기준가가 4,200원 잡으시면 됩니다. 4,200원. 예. 절 저점이 4,210원입니다. 그죠? 그리고 시간외로는 이거는 많이 안 빠졌습니다. 4,400. 만약에 이게 근데 뭐 온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4,200원에 안 오면 최대한 4,200원대 사시면 되는데 4,200원에서 한번 깰 수도 있습니다. 깰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 저쪽 관련주들 많이 떴기 때문에 중동 관련 종목들이 크게 빠지게 되면 이것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4,200원에서 4,000원 폭으로 분할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중동 관련해서 휴전 이슈가 나오면서 급락이 나왔다 하면 이 동종목도 가스 관련주이기 때문에 급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깰 수도 있습니다. 4,000원 깨고 많게는 3,900원. 그죠? 까지도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여기를 자 악재가 나와서 저쪽 관련주들이 장대 음봉을 맞습니다. 그래서 많이 빠진다 하면은 인마는 추매를 더 하셔도 됩니다. 예. 왜 그런가 하면 동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 하락해. 여기가 사실 바닥입니다. 바닥. 여기는 언더슈팅 자리고요. 이 자리. 여기 보이시죠? 이 밑에는 이 자리는 안 오고요. 자, 안 오는 자리고 지금 이거 이슈가 생겼기 때문에 휴전을 해도 다시 전쟁을 합니다. 공격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올라갈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악재가 생겨서 3,900원까지 들어온다. 그죠? 3,900원도 예를 들어 깬다 칩시다. 그러면 한 번 더 추매하셔도 됩니다. 평단을 더 낮추셔도 됩니다. 그러면 그 돈을 먹겠죠. 그죠? 그건 최악의 경우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안에는 거의 최바닥권이다. 한국 석유하고 비슷한 자리다. 한국 석유 정도까지는 급등을 못 하겠지만 여기 이 밑에 3,900원 알로 이 밑에는 완전 바닥권이다. 땡큐다. 땡큐. 이까지 빠지면 땡큐라고 생각하시고 더 추매를 한 번 더 해서 평단을 한 번 더 낮추셔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제가 미장이 마이너스 1.5% 빠졌습니다. 나스닥 1.5% 빠졌고 다우존스가 0.8%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락을 염두에 두고 제가 가격대를 충분히 많이 빠질 걸 예상해서 가격을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4,200원에서 4,000원, 최악의 경우 3,900원. 3,900원을 만약에 깨는 악재가 중동 쪽에 악재가 생겨 빠져도 추매를 한 번 더 해서 평단을 낮추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게 올라가면 뭐 윗꼬리 그죠? 여기나 장대 양봉이 종가나 윗꼬리를 한번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광동제약 올려드려갖고 제가 이틀 있다가 그죠? 많이 빠질 수 있다 했습니다. 광동제약이 여기서 저점에서 빼면은 제가 7,200원에서 6,700원 사이 빠질 수 있다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확 뺄 수가 있다 했습니다. 요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제가 여기 7,200원에서 6,700원 사이 확 뺐다 갈 수가 있다 했는데 장대 양봉 13% 떴죠. 10%에서 부야익 했는데 그 10% 이상이면 땡큐 했는데 먹었죠. 그죠? 그리고 최악의 경우 6,500원 했습니다. 6,500원 찍고도 한번 반등이 또 나왔습니다. 8%짜리. 저점 대비는 이거 10%짜리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요렇게 반등이 확 빠졌다가 장대 한번 팍 솟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0% 이상이나 부야에 먹고 그죠? 예.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전략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월요일 조정하고 화요일 날 뽑아 올리거나 수요일 날 뽑아 올린다 하면은 많이 빠지면 일단은 VI나 10%대 재수 없으면 5% 7% 챙기고 다시 매수 가격 라인에서 재공략 하셔도 됩니다. 아셨죠? 많이 빠지면 한번 먹고 재공략해도 될 것 같다. 그리고 많이 안 빠지고 이 라인에서 지지하고 슬슬 올라가면은 전고점 돌파. 그죠? 여기나 아니면 최고점까지 한번 가는 거. 이 바닥이기 때문에 한번 솟으면 이까지는 한번 올라가게 돼 있어요. 간다면 여쪽 5,000원대, 5,300원대에서 여 위에 때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목표는 전고점 뚫으면 이 위에까지 가는 겁니다. 더 이슈화 되면 이 위로 또 가는 거고 그거는 차후 문제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성산업 말씀드렸고 그 다음째
그 다음, 제주은행. 자, 이것도 해지 종목입니다. 해지 종목 위주로 제가 뽑아왔습니다. 자, 제주은행도 똑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락을 하고, 과거에 해지 종목으로 크게 한번 갔습니다. 시장 하락할 때. 그래서 지금, 이 동전부터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락 N자 찍고, 여기서 바닥에서 저점을 잡고요. 예. 시장 빠지면서 해지 종목으로 이슈화되면서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상한가를 뽑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하루 조정입니다. 자, 이 동종목도 똑같습니다. 이 동종목은 시간에 많이 빠졌습니다. 시간에 9,900원까지 빠졌습니다. 하락. 9,900원 하락 마이너스 4.6%인데요. 그러면 내일, 그죠? 월요일 날 장대봉이 떨어질 공산이 큽니다. 장대봉 떨어지면 한 8%에서 10%짜리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10% 이상, 한 12%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는 뭐 월요일, 화요일 조정하고 그 다음 주에 뽑아 올릴 수가 있겠죠. 그럼 광동제약하고 비슷한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9,500원에서 8,700원, 그죠? 기준가는 9,500원입니다. 자, 9,500원에서 9,500원 안 깬다면, 그죠? 9,500원대에 사면 됩니다. 하지만 이거는 바로 빠지면 원웨이로 한 번만에 쭉 빠질 때는 받으시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쌍바닥이나 이런 충분히 지켜보고 이 안에 들어오면 9,500에서 8,700원 안에 들어오면 여기서 이제 분할 매수를 시작 최대한 싸게 하면 되겠죠. 모아가지고 장대양봉을 하나 먹으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동종목도 아까 그 종목하고 똑같습니다. 대성산업하고 똑같이 이거 많이 밀면 바닥입니다. 바닥. 이게 올랐는 게 없어요. 자, 시장이 하락장이 도래하면 해치 종목 양지사 제주은행 뭐 이런 것들이 갈 수밖에 없어요. 다른 종목들이 빠지기 때문에 물론 그거 외에 방산주, 석유, 가스 관련주 움직이겠지만 해지주로도 이 동종목들도 움직일 공산이 커요. 그래서 요 가격 라인에서 잡으시면 되는데 자 이것도 똑같습니다. 만약에 중동 쪽 관련해서 휴전 쪽으로 하면서 악재가 반영되면서 급락을 한다 치면은 이것도 700원도 깰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많이 빠지면 여기까지 잡아 8,300원대까지 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땡큐입니다. 사실은. 왜? 바닥이기 때문에 여기 이 박스권은 웬만하면 안 깹니다. 예, 왜? 여기서 바닥에서 이제 거래 들어오면서 이제 올려놨습니다. 세력들이 올려놨어요. 그럼 여기 들어오면 웬만하면 손해입니다. 여기는 절대로 물론 들어올 수는 있죠. 100%는 없는데 자, 악재가 생겨 거래 없이 밀면은 땡큐 하라는 겁니다. 이거 한 번 더 추매해도 됩니다. 사실은 700원 깨고 800원 300원대 들어오면 완전 땡큐입니다. 그래서 평단을 더 낮추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최악의 경우 8,300원 안 들어오겠죠. 근데 세상 일은 모르니까 내가 혹시나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놓는 겁니다. 여기 들어오면 대성산업이나 제주은행은 추매를 한 번 더 해서 평균 단가를 한 번 더 낮추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많이 밀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대응해서 동종목도 똑같습니다. 뭐 재수 좋으면 뭐 여기 시가나 여기 윗꼬리 그죠? 한번 보러 가는 거죠. 제주은행 장대 양봉 뽑으면 먹고 다시 또 재공략해도 됩니다. 이것도. 두 종목 다 역배열이기 때문에 들었다 놨다를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VI 10% 이상이면 땡큐 다 파셔도 되고요. 능력되는 분들은 반틈 파시고 알아서 대응을 하시고 끌고 가시고 다 챙기고 다시 제가 말씀드렸던 매수가가 들어온다면 다시 재매수를 해도 되시고요. 정말로 최악으로 많이 빠져서 무섭다 싶으면 본인들이 5에서 7%면 땡큐고 정말 무섭고 두렵다 하면 한 3%권에서 챙기셔도 됩니다. 예, 될 수 없으면 뭐 본전 이상 0%, 1%, 2% 챙기면 되는데 그래 될 확률은 거의 희박한 거를 제가 뽑아서 올리기 때문에 보통 뜨면은 5에서 7% 확률로 재수 없으면 5에서 7% 강하면 VI 10% 뭐 이런 것들을 뽑아서 올리기 때문에 예, 그걸 참고하시고요. 제가 올리는 종목 쭉 보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한 종목 마지막 종목 흥하해운 다프 종목입니다. 이것도 뭐 중동 관련해서 중동 리스크로 해서 그죠? 대체 항만 검토 소식 해수부 등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해운 테마로 급등했습니다. 대장주입니다. 그래서 동종목도 쫙 빠지다가 과거에 이때 우크라이나 전쟁 때 하고 급등 한번 했었죠. 그죠? 그래서 쭉 빠지다가 이것도 아까 찾다가 똑같습니다. 제주은행하고 똑같죠. 하락연자 그리고 바닥에서 쫙 하다가 저점을 지지하다가 이슈 생기면서 급등했으면서 상한가를 뽑았습니다. 상한가 뽑고 그 다음날 거래량 터지면서 아래 윗꼬리 달고 오늘 음봉으로 밀었습니다. 두드러 맞았습니다. 그러면 조정했다가
다시 반등하겠다는 겁니다. 광동제약하고 비슷하다는 겁니다. 야들이 다. 그래서 동종목도 시간으로 2135원 찍었습니다. 2135원 같으면 거의 밑꼬리 자리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이 저점을 깬다는 소리입니다. 밑꼬리를 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뭐 똑같습니다. 많이 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기준가가 원래는 상한가의 종가를 보면 되는데 상한가 종가는 깬다고 봅니다. 저는 깬다고 보고 자 2,000원 기준입니다. 2,000원. 자 2,000원 라운드 피겨 2,000원입니다. 자 라운드 피겨 2,000원에서 2,000원에서 한 1,900원을 잡고 하면 되는데 만약에 중동 관련주들이 많이 빠지면 1,800원까지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 그죠? 그래서 기본 베이스는 2,000원에서 1,900원에서 놓을 수가 있는데요. 그죠? 최악의 경우는 1,800원까지 밀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요. 그죠? 동종목도 똑같습니다. 이 종목도 올랐는 게 없어요. 물론 상한가가 급등은 좀 했는데요. 만약에 이 상한가 이 라인에 들어온다면 자 여기가 요 자리가 다시 뚫은 자리거든요. 그래서 1,700원. 만약에 진짜 최악의 경우가 왔다. 1,700원까지 한번 이탈시키는다. 거래량 동반이 만약 안 된다면 거래량 많이 터져보면 안 되고요. 거래량이 줄은 상태에서 만약에 재수 없어갖고 중동 관련 뭐 단기 휴전한다 캐가 급락을 맞았다 칩시다. 그러면 이것도 많이 빠지면 한 1,700원까지 뺄 수도 있어요. 그죠? 세력들이 급주기로 뺀다면 이거는 뭐 세상에는 모르기 때문에 항상 최악의 경우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야 손절을 안 당하죠. 그죠? 그래서 1,700원까지 뺐을 때 이것도 추매해 하셔가지고 평단을 더 낮추셔도 됩니다. 아셨죠? 1,700원 빼면 땡큐입니다. 완전 땡큐입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는 1,700원 정도, 1,700원까지 내려와도 추매가 평단을 더 낮춰서 대응하는 걸로 하고 정상적인 범위는 2,000원 기준에서 1,900원 많이 빼면은 1,800원 정도까지 뺄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최악의 경우는 1,700원도 예상하시고 계시고, 요렇게 대응하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요. 과거에 제가 올렸는 영상 보시면 거의 다, 싹 다 올랐습니다. 거의. 90% 이상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앞으로 또 올리는 종목들은 90% 이상 확률로 오르는 종목들을 제가 선별해서 올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단타 치시는 분들 뭐 많으시는데요. 주식 잘 안 되시는 분들, 스윙이 안 돼서 뭐 단타를 치겠다. 직장인인데 단타 못 칩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성공하기 힘들고요. 직장 때리치우고 전업이면 몰라도 전업으로 해도 단타 될까 말까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 올려드리는 종목들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기 스윙이거든요. 이거 스윙하고 단기 스윙이 또 다릅니다. 단기 스윙은 뭡니까? 5일에서 길어봐야 10일에 결판이 납니다. 10일 이상 안 갑니다. 사실은. 5일 안에 사실 결판 납니다. 5일 안에 그 결판이 안 나면 본전이나 약수익이 나오는 겁니다. 아니면 약손실에 나오는 거고. 근데 제가 가격 라인을 거의 뭐 저점 라인에서 잡기 때문에 거의 손실 볼 확률은 적어요. 한 90% 이상으로 먹을 확률이 90%입니다. 지면 한 번 지고 이기면 9번 이기는데 이놈매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단기 스윙은 그렇고 스윙은 뭐 한 달, 최소한 한 달 보고 모아서 끌고 가는 겁니다. 근데 한 달 끌고 가야 되는데 시장이 두드러 맞는 하락장 오는데 수익 냅니까? 우고수라도 초고수라도 손실입니다. 장투도 그렇고요. 일단은 계좌에는 마이너스 찍기가 끌려가다가 시장이 돌아서서 상방향으로 돌아서고 상승장이 오면 그때 이제 수익으로 돌아서는 겁니다. 장투나 스윙이나. 그러면 하락장이 오면 장투나 스윙은 우고수라도 다 손실이에요. 그러면 수익 날 수 있는 확률은 확률 높은 건 뭡니까? 지금 단기 수익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금 올리는 종목들 곰곰이 한번 여러분들이 복기를 잘 해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5일 안에 결판 내야 되거든요. 결판이 또 나고 그런 종목을 골라내야 되는데 그런 눈을 뜨기가 그런 종목을 선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진짜 우고수라 해도 하락장에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목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힘드신 분들, 매매 잘 하시는 분은 상관이 없습니다. 매매가 힘드시고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올리는 관심 종목 잘 참고하셔서 몰빵하시면 안 되고, 뭐 충분히 자기가 감내할 수 있는 금액만 책정하셔가지고 분할 매수하셔가지고 수익 내시면서 자신감도 찾으시고 아 주식 이거 될 수도 있구나
저 유튜브가 이야기하는데 단기 스윙, 괜찮네. 메리트 있네. 라고 느끼시면 이런 매매 하시는 것도 제가 권유 드립니다. 단타는 접으시고. 단타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예, 내동 매매가 또 발동되고요. 손실 크게 나면은 미친 듯이 복구 하려고 하다가 매매 더 많이 해가 더 큰 손실 나쁩니다. 그래서 매매 축소하시고, 자신 있는 종목 나왔을 때만, 예, 매매해서 수익 내고 하시면 꾸준한 수익이 이어지는 게 중요하지. 뭐 한 번은 잘 땄다가 뭐 시장 어려운 거 나와가 한번 손절해보면 말짱 도루묵대 해보고 계좌는 개박살 나쁘고 마이너스 나쁘고 뭐 6개월 잘했는데 한 달 만에 마이너스 전체 계좌 마이너스 나쁘고 이런 매매 계속 해봐야 비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올리는 종목들 잘 복귀 한번 해보시고 단기 스윙도 참 메리트가 있다 라는 겁니다. 물론 시장이 좋아지면 또 다른 그때는 스윙 하셔도 돼요. 저점에 있는 종목 싹 모아가지고 끌고 가고 시장이 저점 나오면 뭐 중장기 스윙 종목 스윙 매매 하셔도 됩니다. 시장에 따라서 매매를 달리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를 보시고 수익이 나시거나 그죠 도움이 되시는 분들은 구독 알람 하시고 알람 해야지만 제가 영상 올렸을 때 바로 체크가 되니까요. 그래서 수익이 많이 나시고 하시면 자신감 생기면 많이 참석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나중에 실시간 방송도 하고 그죠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죠 단기 스윙을 하는 방법에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키포인트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드릴 수가 있고 라이브를 해도 제가 구독자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라이브를 해도 재미가 없어요. 힘도 안 나고. 그래서 제가 계속 이렇게 올릴 테니까 쭉 지켜보시고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지켜보시고 야가 올리는 종목은 정말 말대로 한 90% 확률로 오르는구나 하면 맹신하지 마시고요. 이 친구가 종목 분석하는 눈이 있고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구나. 그걸 나도 한번 알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시고 복귀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안전한 타점이 있습니다. 제가 경력은 주식 경력은 약 한 16년 차입니다. 제가 올렸는 종목 쭉 보면 아십니다. 저는 종목을 미리 말씀을 해드립니다. 어떠한 가격 라인에서 사면 수익 날 확률이 높다 이 소리죠. 다 올라간다면 그 자리가 수익이 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안전한 매수 자리라는 겁니다. 자, 사설이 길었네요. 자, 주말 잘 마무리하시고 11월 달은 하락장을 대비를 해서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매매 축소하고 매매를 잠시 쉬는 것도 괜찮고요. 그죠? 그래서 초보분들은 하락장이 왔을 때는 다음번에 시장이 좋아질 때를 대비해서 공부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공부하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드신 분들은 제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됐다 싶으면 많이 오시고 구독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주말 잘 마무리하십시오. 예.